아침 7시 정각.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든 옅은 햇살이 거실을 가로질러 흩어졌다. 유정 할머니는 익숙한 발소리에 맞춰 현관문 앞에 섰다. 10년 가까이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택배기사. 박민우 씨의 발소리였다. 그에게는 굳이 초인종을 누를 필요가 없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할머니에게 아침을 알리는 또 다른 시계와 같았다. 할머니, 오늘도 배송 왔습니다. 명랑한 목소리와 함께 박스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다. 할머니는 그 작은 틈을 통해 손을 내밀어 서명했다. 할머니의 손은 나이를 속일 수 없을 만큼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스하고 온화했다. 매일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박 기사님,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박민우는 투박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특유의 친절함과 성실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일인데요.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었다. 박민우의 눈빛이 흔들리며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 불안감이 스치는 짧은 찰나였다. 할머니는 그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이내 사라진 불안감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늘도 수고해요. 할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박민우가 갑작스레 손을 뻗어 문을 살짝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낮고 진지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오늘은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친절하고 밝기만 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네, 박 기사님,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은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는 할머니의 말을 끊고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의 표정은 마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처럼 창백해 보였다. 박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놓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평소와 달리 쿵, 쿵, 쿵. 그의 발소리는 불안한 박동처럼 울렸다. 그리고 곧이어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박 기사님, 박 기사님. 할머니는 문을 열고 급히 밖을 내다봤지만 이미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허한 복대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닫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손에 들린 택배 박스의 무게는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할머니, 누가 오셨어요? 거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던 김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지만 모종의 사건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삶을 택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보안 전문가로 일하며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민우 씨가 왔었단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할머니는 그에게 방금 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해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박민우라는 인물을 익히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정확히 유감시에 찾아오는 성실한 택배기사. 할머니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런 그가 왜 할머니에게 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을까 해주는 직감적으로 이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다. 할머니, 박스가 뭐예요? 글쎄다. 그냥 일반 배송인데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구나.
혜주는 할머니로부터 택배 박스를 건네받았다. 박스에는 발신자 정보가 없었다. 수취인 정보는 할머니의 이름과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지만 발신자는 M. 함브아범트라는 이니셜만 적혀 있었다. M. 바르르는 박민우의 이름인 민우 파크의 이니셜과 일치했다. 혜주는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휴대폰 하나만 들어있었다. 오래된 구형 스마트폰이었다. 전화기는 이미 켜져 있었고 바탕화면에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처는 모두 지웠습니다. 라는 메모가 떠 있었다. 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군 시절부터 탁월한 정보 분석 능력과 상황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휴대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박민우가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전화기 내의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다. 연락처와 통화 기록은 물론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정보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통화 기록에는 발신과 수신 내역이 모두 비어 있었지만 부재중으로 기록된 단 한 건의 번호가 남아 있었다. 그 번호는 할머니의 집 전화번호였다. 박민우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 것을 직감하고 할머니에게 미리 연락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는 전화기를 잘 사용하지 않기에 그는 직접 찾아와 경고를 남겼던 것이다. 혜주는 할머니의 집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가 박민우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유일한 통화 기록임을 확인했다. 그는 박민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절대 문 열지 마세요와 휴대폰을 연결지었다. 박민우는 자신을 쫓는 세력이 할머니를 해치려 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경고를 남긴 후 사라진 것이다. 혜주는 박민우가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 이 전화기는 그에게는 일종의 폭탄과도 같았다. 위치 추적 장치가 심어져 있을 수도 있었고 누군가 이 전화기를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었다. 혜주는 할머니에게 박스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박스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전투태세를 갖춘 전사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혜주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익숙하고 평화로운 동네의 풍경이었다.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길게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러나 혜준의 눈에는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어둠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직감과 경험을 믿었다. 박민우의 행동은 단순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위협의 징조였다. 오전 10시. 창문 아래로 낯선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차는 골목을 2번 돌고 혜준의 집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혜준은 그 차의 움직임이 단순한 길 찾기가 아님을 알았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집 안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예리했다. 혜준은 즉시 할머니에게 외출 금지를 명령했다. 할머니, 오늘은 집에만 계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박 기사님 말씀처럼요. 혜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아들의 단호한 표정에서 진지함을 느꼈다. 평소에는 농담도 잘하고 느긋했던 혜준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할머니가 과거에 잠시 보았던 군복을 입은 아들의 눈빛과 같았다. 알겠다, 혜준아. 내 말을 믿는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준은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점검했다. 그는 군 시절 사용했던 비상 장비들을 꺼내 현관문에 설치했다. 외부 침입을 감지하는 센서와 경보 장치들을 꼼꼼하게 설치하며
그의 손은 능숙하고 빨랐다. 그는 며칠 동안 집에 있었던 택배 물건들을 점검하며 박민우가 직접 배달하지 않았던 것들도 살펴보았다.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혜준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박민우가 왜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면서까지 할머니에게 경고했을까? 그가 경고를 남기고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혜준은 박민우가 남긴 휴대폰에 집중했다. 모든 데이터가 지워졌지만 혜준은 전문가의 눈으로 그 흔적을 추적할 수 있었다. 그는 오래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어 박민우의 휴대폰을 연결했다. 해킹 도구들을 사용해 휴대폰에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혜준은 마침내 복구에 성공했다. 완전히 지워진 줄 알았던 휴대폰에 숨겨진 메모리 영역에서 몇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발견되었다. 혜준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파일의 암호를 해독했다. 파일은 짧은 동영상 하나와 PDF 파일 2개였다. 동영상에는 박민우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낡은 창고 안에서 무언가에 묶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이 영상을 보게 될 누군가에게 저는 글로벌 온이라는 물류회사의 기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겉으로는 평범한 택배 회사지만 뒤로는 불법 물건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마약, 불법 무기, 그리고 인간을. 그의 목소리는 끊겼다. 그때 화면 밖에서 누군가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영상은 그대로 끊겼다. PDF 파일에는 글로벌 원이라는 회사의 이름과 함께 몇 개의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정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손이 너무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박민우는 거대한 범죄 조직에 맞서다 희생된 것이었다. 그들이 박민우의 입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고 할머니에게 경고를 남긴 그 순간마저도 그들은 박민우를 추적하고 있었다. 창밖의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혜준은 창문 틈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그들의 눈에는 무자비함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혜준의 집을 완벽하게 포위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혜준은 그들이 한 가지를 간과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이 집 안에 숨어있는 한 남자가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혜준의 외모와 조용한 삶을 보고 그를 나약한 존재로 판단했다. 하지만 혜준의 내면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강철 같은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박민우가 남긴 경고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과 할머니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민우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는 혜준 자신의 운명이었다. 혜준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에 들린 바늘과 실을 천천히 움직이며 술을 놓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혜준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박민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군 시절 사용했던 통신 장비와 컴퓨터를 꺼내 들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규칙은 상대방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혜준은 자신의 방식대로, 가장 잔인하고도 치밀한 방식으로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 버릴 준비를 했다. 창밖의 검은색 승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혜준은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고 그들을 관찰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혜준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교묘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차 차량처럼 보이지만 혜준의 눈에는 그들의 미세한 움직임과 표정에서 전문적인 경계태세가 읽혔다. 그들은 단순히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준은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실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혜준은 할머니의 옆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혜준아, 혹시 그 아이, 민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박민우가 남긴 경고와 함께 사라진 사실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혜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박민우 씨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할머니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혜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할머니를 잠시 안방으로 모신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박민우의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이미 복구된 동영상과 PDF 파일에 담긴 정보를 여러 번 검토했다. 글로벌 원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익숙했다. 국내 굴지의 물류회사로 겉으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유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혜준은 노트북을 열고 글로벌 원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 시절 정보 분석관으로 복무하며 쌓았던 지식과 기술을 모두 동원했다. 회사의 임원진, 주요 주주, 그리고 최근 진행된 대형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파고들었다. 혜준은 직감적으로 회사의 모든 불법 행위가 물류라는 이름으로 위장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숨겨진 인물, 이 회장이 있었다. 이 회장은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혜준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갔다. 현관문에 설치한 작은 감지기가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누군가 문 앞에 접근했다는 신호였다. 혜준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두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정기 검침이라고 적힌 서류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정기 검침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준은 그들이 평범한 검침원이 아님을 즉시 알아챘다. 그들의 눈은 공구 가방이 아닌 집안을 꿰뚫어 보려는 듯 예리했다. 그들의 자세는 언제든 공격 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세였다. 혜준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가 들으실까 걱정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저희가 급하게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잠깐만 문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압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혜준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혜준은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가져온 호신용 스프레이와 작은 정의 충격기를 손에 쥐었다. 이들은 혜준이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기술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순간 치명적인 무기로 변했다. 돌아가세요. 아니면 신고하겠습니다. 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갑자기 한 남자가 공구 가방에서 쇠지렛대를 꺼내 문틈에 끼워 넣었다. 다른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 보고 대상자가 저항합니다.
문을 강제로 열겠습니다. 해주는 그들의 행동이 예측대로 움직이자 오히려 안심했다. 이들은 단순한 깡패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전문가들이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해주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할머니,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나오지 마세요. 해주는 문이 완전히 열리기 직전 그의 앞에 놓인 작은 테이블을 들어 문을 향해 힘껏 던졌다. 쾅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문을 강타했다. 문틈으로 쇠질의 때를 넣던 남자가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 해주는 문을 재빨리 열고 두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해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첫 번째 남자의 안면을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볐다. 해주는 남자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손에 든 쇠질의 때를 발로 차서 멀리 날려보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어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 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해주는 그들의 몸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들의 몸은 탄탄했지만 해준의 훈련된 기술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두 남자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후 그들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다. 누가 보냈지? 박민우는 어디에 있지? 남자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쉽게 제압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해주는 그들을 더 이상 신문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수인에 불과했고 그들이 아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었다. 그는 두 남자를 묶어 현관문 안쪽에 던져놓았다. 그리고 그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역추적을 시도했다. 그들의 휴대폰은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다. 해주는 해킹 도구들을 사용해 휴대폰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몇 개의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다. 그들의 휴대폰에는 전담반이라는 그룹 채팅이 있었다. 채팅방에는 여러 명의 인원이 있었고 그들은 실시간으로 해준의 집 앞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해준을 타깃으로 지칭하며 그와 할머니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해준은 그들이 자신을 평범한 남자로 오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해준이 특수부대 출신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채팅방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제이슨에게 보고 완료. 타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제거하라. 제이슨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우두머리임을 짐작게 했다. 해주는 채팅방의 모든 내용을 캡처하고 그들의 GPS 위치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의 GPS는 현재 위치인 해준의 집 앞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해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함정이었다. 그들은 해준을 도발하여 집 밖으로 유인하려 했던 것이다. 해준이 집을 비우면 그들은 할머니를 인질로 잡을 계획이었을 것이다. 해준은 다시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해준은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들은 곧 대규모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해준은 이대로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먼저 그들을 공격해야 했다.
그는 할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 모신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모든 장비를 챙겼다. 그는 군 시절 사용했던 작은 무정이를 꺼내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다. 혜주는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혜주는 박민우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손에 쥐었다. 그는 박민우의 용기에 보답해야 했다. 박민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혜주는 이 거대한 조직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혼자서 해내야 했다. 그들은 경찰과 정부기관에까지 손을 뻗고 있었기에 혜주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밤이 찾아왔다. 어둠은 혜준에게 유리한 환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일종의 요새로 만들었다. 창문마다 방어막을 설치하고 집 주변의 모든 감지기를 활성화시켰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집 주변을 살폈다.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는 평화로웠지만 혜준의 눈에는 그 평화 뒤에 숨겨진 어둠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검은 승합차에서 여러 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권총과 소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주저없이 혜준의 집을 향해 다가왔다. 혜준은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더 이상 혜준을 유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혜준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혜준이 자신들을 상대로 어떻게 방어할지 시험해 보려 했던 것이다. 혜준은 옥상에서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다. 그는 숨을 죽이고 심장 박동을 조절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전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혜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이 위협적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직접적인 대결 대신 그들의 허점을 노려 그들을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꾼의 눈처럼 빛났다. 이제는 그가 사냥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냥할 차례였다. 그는 조용히 옥상을 내려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제압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나의 할머니는, 내 집은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혜준의 집은 고요한 요새로 변해 있었다. 혜준은 현관문에 설치된 감지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집 주변의 모든 감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 주변을 포위하며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은 마치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혜준을 상대로 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압도적인 힘과 전문성을 가졌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쥐와 싸우는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혜준은 그들이 사냥할 줄 모르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준은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그들의 허점과 약점을 찾아냈다. 그들은 너무나도 대담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혜준은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기로 결정했다. 혜준은 소파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준비했다. 그는 오래된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어 박민우의 휴대폰을 연결했다. 그는 박민우가 남긴 암호화된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파일에는 글로벌 온이라는 회사의 이름과 함께 몇 개의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해주는 그 주소와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글로벌 원리의 내부 구조를 파고들었다. 회사의 물류 시스템은 겉으로는 첨단 기술을 자랑했지만 해준의 분석으로는 그 시스템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물류 추적 시스템의 백도어를 발견했고 그 백도어를 통해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했다. 해주는 해킹 도구들을 사용해 네트워크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갔다. 그때 집 밖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해주는 태블릿 화면을 확인했다. 그들이 섬광탄을 사용해 해준의 집의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준은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만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준이 직접 설치한 비상경보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찌리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집 안전체에 경보음이 울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해준은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할머니는 이미 해준의 지시에 따라 안방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괜찮다. 해준아, 너만 조심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해준에 대한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경보음이 울리자 남자들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거렸다. 그들은 해준이 자신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해준은 그들이 잠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그의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드론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날려보냈다. 드론에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해준은 드론을 이용해 남자들의 위치와 무장 상태를 파악했다. 남자들은 해준의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 현관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특수 제작된 도구가 들려 있었다. 해준은 그들이 현관문을 부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 사이에 해준은 글로벌 원유의 내부 네트워크에 더 깊숙이 침투했다. 그는 해킹 도구들을 사용해 회사의 서버를 탐색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다. 회사의 서버에는 블랙박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박민우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글로벌 원아의 택배 기사들이었고 회사의 불법 활동에 대해 알게 된 후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마지막 행적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해주는 그들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제거되었거나 어디론가 끌려가 감금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 해준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해준의 해킹 시도가 감지된 것이었다. 해준은 즉시 모든 연결을 끊고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상대방은 해킹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 그들의 해커팀은 해준의 해킹 시도를 감지하고 역추적을 시도하고 있었다. 해준은 자신이 잠시 한 발짝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박민우가 남긴 정보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주소와 이름, 그 주소들은 글로벌 원의 물류 창고들이었다. 그러나 그 창고들은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창고들이었다. 해주는 그 창고들이 불법 물건을 보관하거나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남자들이 현관문을 부수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는 직접적인 대결 대신 그들의 허점을 노려 그들을 무력화시키기로 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전등을 켜고 텔레비전을 가장 큰 소리로 틀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확성기를 창문을 향해 들고 소리쳤다. 글로벌 원웨이의 개들아, 너희들의 모든 행동은 녹화되고 있다.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해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남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노출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혜준의 목소리에 분노를 드러내며 소리쳤다. 혓소리 집어치워 그깟 녹화 영상으로 우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문 열어. 아니면 너희 둘 다 여기서 죽는다. 혜준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태블릿 PC를 창문 가까이로 가져갔다. 태블릿 화면에는 글로벌 원의의 내부 서버에서 발견된 블랙박스 폴더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혜준은 그들에게 그 파일들을 보여주며 소리쳤다. 이게 뭔지 알겠나? 너희들이 숨긴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다. 너희들은 이미 끝장났다. 혜준의 말에 남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혜준은 그들이 더 이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혜준을 제거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었다. 혜준은 그들이 당황한 틈을 타 미리 설치해둔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집 주변에 물이 뿜어져 나왔다. 남자들은 비에 젖은 생쥐처럼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그때 혜준은 옥상으로 올라가 그들을 향해 작은 섬광탄을 던졌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다. 남자들은 모두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다. 혜준은 그들의 혼란을 틈타 집의 모든 전등을 끄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제 혜준은 사냥꾼이 아닌 그림자 속에 숨어 그들을 사냥하는 그림자가 되었다. 혜준은 남자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뒤를 노려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손은 마치 뱀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그는 남자들의 무기를 빼앗고 그들을 기절시켰다. 그는 군 시절 배운 기술을 모두 동원했다. 그들의 몸은 마치 인형처럼 혜준의 손에 의해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남자는 공포에 질려 달아나려 했다. 혜준은 남자의 앞을 가로막고 그의 어깨를 잡았다. 남자는 혜준의 눈빛에서 죽음을 보았다. 혜준은 남자의 목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 우두머리에게 전해라. 게임은 끝났다고. 그리고 박민우는 내 손으로 찾을 거다. 혜준은 남자를 기절시키고 그의 몸을 다른 남자들 옆에 던져놓았다. 그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혜준은 그들을 경찰에 인계하고 자신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계획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혜준의 승리로 보고 있었지만 혜준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준은 현관문을 다시 잠그고 집으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무사했다. 혜준은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그녀를 침실로 안내했다. 할머니는 혜준의 얼굴을 보고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혜준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혜준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민우가 남긴 정보들을 분석하며 글로벌 와낫의 실체를 파헤칠 준비를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하여 그들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혼자서 해내야 했다. 그들의 손이 너무 깊숙이 뻗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준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창밖의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혜준은 그들이 곧 사라질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다음 날 아침 그들을 찾아갈 것임을 알았다. 날이 밝자 밤사이의 혼란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경찰차가 다녀갔고 묶여있던 남자들은 연행되었다. 혜준은 익명의 신고자로 남았고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을 보며 단순한 가택 침입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혜준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치밀한 방어 시스템과 제압된 침입자들의 상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의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들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경찰이 떠난 후 혜주는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잠시 외출할 준비를 했다.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읽었다. 혜준아, 어디 가니? 할머니, 잠깐 할 일이 있어서요. 금방 돌아올게요. 문은 제가 잠가 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혜준은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박민우가 남긴 정보들을 토대로 글로벌 원아의 실체를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직접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혜주는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는 며칠 전부터 글로벌 원의의 채용 공고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력이 부족했는지 보안팀과 물류팀에서 대규모 직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혜주는 자신의 이력을 조작하여 평범한 물류팀 직원으로 위장하기로 했다. 그의 뛰어난 기술과 경험은 그를 단번에 합격시킬 것이었다. 글로벌 원의의 본사는 서울의 중심계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에 있었다. 빌딩의 외관은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깨끗한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혜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그는 빌딩의 로비를 들어서며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원처럼 주변을 살폈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면접관들은 혜준의 깔끔한 인상과 능숙한 답변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혜준은 자신의 이력에 대해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과거의 특수부대 경력을 대기업 보안팀 경력으로 위장했고 그의 해킹 실력은 정보기술 분석 능력으로 포장되었다. 혜준의 모든 답변은 완벽했다. 면접관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를 즉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혜준은 합격 통보를 받은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다. 그들은 혜준의 겉모습과 포장된 이력에만 집중했고 그의 숨겨진 능력과 진정한 목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혜준은 그들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혜준은 글로벌 원의 물류팀으로 출근했다. 그의 업무는 물류 시스템의 오류를 점검하고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이었다. 혜준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불법적인 정보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박민우가 남긴 정보를 토대로 회사의 블랙박스에 접근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의 보안 시스템은 혜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철저했다. 그때 혜준의 옆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혜준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현이었다. 그녀는 물류팀의 막내였고 얼굴에는 앳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혜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신입이시죠? 여기는 일이 좀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혜준은 지연의 친절함에 잠시 경계를 풀었다. 그는 지연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혜준은 그녀가 회사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위기가 좀 딱딱하네요. 네, 사실은 다들 바빠서 그래요.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녀는 혜준에게 몸을 더 가까이 숙이고 속삭였다. 최근에 택배 기사님들이 몇 분 사라졌어요.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분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현은 혜준이 찾고 있던 열쇠였다. 혜준은 지현의 말을 더 들어보기 위해 그녀를 다른 곳으로 유인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혜준은 지현에게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지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한적한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를 하면서 혜준은 지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분들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킹을 좀 하거든요. 지현의 말에 혜준의 눈이 커졌다. 지현은 혜준이 찾고 있던 조력자였다. 혜준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지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았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회사 서버를 해킹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제 실력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한 파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블랙박스라고 쓰여 있었는데 암호화되어 있어서 열어볼 수 없었어요. 그 파일을 열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파일을 건드리는 순간 회사 보안팀에서 바로 경고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해킹하는 걸 들켰다는 걸 알고 바로 껐죠. 그 후로 저는 그 파일을 다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지현은 혜준에게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혜준은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것이다. 혜준은 지현에게 자신의 정체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저는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전직 보안 전문가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라진 택배 기사님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박민우 씨를요. 지현은 혜준의 말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혜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혜준이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안심했다. 박민우 씨, 저도 그분을 알아요. 항상 친절하고 밝으셨는데 그분이 사라지고 나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현은 혜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블랙박스 파일의 위치와 암호화 방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혜준은 지현의 도움으로 글로벌 원드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음을 확신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다. 혜준은 지현과 함께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혜준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지현이 알려준 암호화 방식에 따라 블랙박스 파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암호는 복잡했지만 혜준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단 몇 분 만에 파일의 암호를 해독했다. 파일이 열리자 혜준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파일에는 박민우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름, 얼굴, 그리고 불법 물건을 운반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후 처리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파일의 맨 마지막에는 처리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회사의 불법 활동을 은폐하고 반역자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혜준은 충격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박민우가 왜 그렇게 절박하게 할머니에게 경고했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조직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님을 알았다. 그들은 거대하고 조직적이며 무자비했다. 그때 혜준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혜준의 해킹 시도가 다시 한번 감지된 것이었다. 혜준은 즉시 모든 연결을 끊고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해킹 시도는 그들의 보안 시스템에 경고 신호를 보냈을 것이고 그들은 혜준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혜준은 지현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현 씨,
당장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들켰어요. 지현은 혜준의 말에 당황하며 일어섰다. 바로 그때 물류팀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위협적인 표정이 가득했다. 그들의 눈은 혜준과 지현을 향하고 있었다. 김혜준 씨, 김지현 씨,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혜준은 그들이 처리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혜준은 지현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지현 씨, 제 뒤에 있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혜준은 지현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맞설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닫고 미리 준비해둔 비상 장비들을 챙겼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자신의 기술과 박민우의 용기가 남긴 진실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혜준의 앞에 선 남자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들은 처리팀이었다. 글로벌 원의 어두운 비밀을 지키는 그림자들. 혜준은 지연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고 그들을 노려봤다. 무슨 일이죠? 혜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남자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김혜준 씨, 당신이 우리를 상대로 무슨 짓을 벌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회사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습니다. 순순히 따라오면 목숨은 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단지 평범한 물류팀 직원일 뿐입니다. 혜준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혜준이 자신들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여유로운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잡아, 남자들은 혜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혜준은 지현의 손을 꽉 잡고 그녀에게 속삭였다. 지현 씨, 절대 제 손 놓지 마세요. 혜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기술을 모두 동원했다. 첫 번째 남자가 혜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혜준은 몸을 숙여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아 돌려 그의 몸을 무력화시켰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자 혜준은 지현을 등 뒤에 둔 채 그들과 맞서 싸웠다.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책상과 의자가 뒤집히고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혜준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남자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의 손은 마치 뱀처럼 유연하고 그의 발은 마치 표범처럼 빨랐다. 그는 남자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남자들은 혜준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압도적인 수로 혜준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혜준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는 지현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다. 혜준의 주먹과 발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남자들의 몸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마지막으로 남은 남자는 공포에 질려 혜준을 향해 권총을 꺼내 들었다. 혜준은 남자의 행동을 예측했다. 그는 몸을 숙여 권총을 피하고 남자의 손목을 잡고 그의 몸을 돌려 그의 팔을 뒤로 꺾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혜준은 남자의 몸을 제압하고 그의 얼굴을 노려봤다. 이게 당신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민우는 어디에 있지?
남자는 혜준의 눈빛에서 죽음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이 회사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남자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혜준의 주먹이 남자의 턱을 강타했고 남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혜준은 그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지현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빨리 가요. 지현 씨, 보안팀이 올 거예요. 혜준과 지현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 계단을 이용해 빌딩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뒤에서는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혜준은 지현을 데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혜준은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채 지현을 태웠다. 혜준 씨, 우리가 정말 괜찮을까요? 지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방금 전의 상황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혜준은 지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혜준은 지현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혜준의 집을 알고 있었고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혜준은 자신이 과거에 사용했던 비밀스러운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혜준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였다. 가는 길에 혜준은 처리팀의 휴대폰을 분석했다. 그들의 휴대폰에는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연락처가 있었다. 혜준은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임을 직감했다. 혜준은 그들에게서 훔친 노트북을 이용해 제이슨의 정보를 추적했다. 혜준의 추적 결과 제이슨의 정체는 글로벌 원의의 최고 보안 책임자 제이슨 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혜준과 같은 훈련을 받았다. 혜준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단순한 조직원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혜준과 같은 실력을 가진 전문가였다. 혜준은 지연과 함께 자신의 아지트에 도착했다. 그곳은 낡은 창고였지만 혜준의 손길이 닿아 최첨단 장비와 무기가 가득한 요새로 변해 있었다. 혜준은 지연에게 아지트의 비밀번호와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지연 씨, 여기는 안전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혜준 씨, 어디 가려고요? 지연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혜준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박민우 씨를 찾으러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러. 혜준은 지연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아지트를 나섰다. 그는 제이슨 리가 이끄는 처리팀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이 회장과 정면으로 맞설 계획이었다. 혜준은 글로벌 원 외 모든 불법 활동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하기로 결정했다. 혜준은 자신의 차를 몰고 글로벌 원의 비밀 창고로 향했다. 그는 박민우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주소를 따라갔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외딴 지역에 위치한 거대한 물류 창고였다. 창고의 주변에는 높은 철조망이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혜준은 자신이 이곳에 혼자 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차를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두었다. 혜준은 창고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창고의 모든 감시 카메라와 센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냈다. 혜준의 눈에는 그들의 보안 시스템이 마치 허술한 퍼즐처럼 보였다. 혜준은 자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창고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창고의 모든 감시 카메라를 마비시키고 센서의 작동을 멈추게 했다. 혜준은 창고 안으로 조용히 침투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혜준은 컨테이너들 사이를 조용히 움직이며 박민우의 흔적을 찾았다. 그때 혜준의 눈에 한 컨테이너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혜주는 조심스럽게 컨테이너에 다가갔다. 컨테이너의 문틈으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주는 컨테이너의 문을 살짝 열었다.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글로벌 와니어의 택배 기사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혜주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혜준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혜준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박민우의 행방을 물었다.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혜준에게 말했다. 박민우 씨는 그분은 저항하다가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려다 희생된 겁니다. 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박민우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혜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남은 사람들에게 박민우가 남긴 정보들을 보여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박민우 씨는 여러분을 위해 희생한 게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저에게 이 정보를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요. 혜준의 말에 그들의 눈빛에 희망이 되살아났다. 혜준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그들을 이끌고 창고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혜준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혜준은 그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안내하고 경찰에 익명의 신고를 했다. 이 주소로 와주십시오. 여기에 불법 감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준은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창고로 돌아갔다. 그는 박민우가 마지막으로 끌려간 곳을 찾기 위해 창고 안을 더 깊숙이 탐색했다. 혜준은 컨테이너들 사이를 걷다가 한 컨테이너에서 희미한 피 냄새를 맡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컨테이너의 문을 열었다. 컨테이너 안에는 박민우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혜준은 박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약했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혜준은 박민우를 안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다. 박민우는 의식을 잃은 채 혜준의 품에 안겨 있었다. 혜준은 박민우를 자신의 차로 옮기고 그를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가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혜준은 박민우를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했다. 지현은 혜준의 도움으로 박민우의 상처를 치료했다. 박민우는 의식을 되찾았고 혜준과 지현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혜준 씨, 박민우 씨, 괜찮으세요? 당신이 남긴 정보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혜준은 박민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박민우는 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안도했다. 혜준은 박민우에게 글로벌 원아의 모든 비밀을 물었다. 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글로벌 원이은 겉으로는 물류회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불법 조직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마약, 무기, 그리고 인신매매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 회장이 있었다. 그는 정부와 경찰에도 깊숙이 손을 뻗어 있었고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저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해치려 할 겁니다. 혜준 씨,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박민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혜준은 박민우의 눈을 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 제가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혜준은 박민우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이 회장과 제이슨 리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내고 그들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제이슨 리와 이 회장을 끌어내기 위해 가장 치밀하고도 잔인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함정의 미끼는 바로 혜준 자신이었다. 혜준의 아지트는 낡은 창고였지만 그 안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우는 혜준이 깔아준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고 지현은 그의 옆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들고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다. 박민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혜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혜준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당신이 용감하게 남긴 이 정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혜준은 박민우가 남긴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민우는 자신이 글로벌 원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된 경위와 그들이 운영하는 불법 물류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들의 물류 네트워크는 겉으로는 평범한 택배 배송처럼 보이지만 특정 코드가 찍힌 박스는 비밀 창고로 이동되어 마약, 불법 무기, 심지어는 인신매매에까지 이용되고 있었다. 박민우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고 용기를 내어 증거를 수집하다가 그들에게 발각되었던 것이다. 저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혜준 씨의 집 주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저희가 이곳으로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지현은 혜준의 옆에 앉아 말했다.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혜준과 지현이 도망쳤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들의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었다. 혜준은 그들의 추격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자신의 함정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혜준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글로벌 원의의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회사의 중심에 있는 이 회장과 그의 오른팔인 제이슨 리를 목표로 삼았다. 이 회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였고 제이슨 리는 그 그림자의 칼이었다. 혜준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지현 씨, 제이슨 리의 정보를 더 찾아봐 줄 수 있어요. 특히 그의 개인적인 관계나 과거 경력을요. 네, 혜준 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볼게요. 지현은 즉시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제이슨 리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혜준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녀는 제이슨 리의 개인 기록, SNS, 그리고 과거 복무 기록을 찾아냈다. 지현은 놀라운 정보를 발견했다. 제이슨 리는 과거 혜준과 같은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동료였다. 그들은 함께 훈련을 받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그들은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제이슨 리는 모종의 이유로 부대를 떠났고 글로벌 안위의 최고 보안 책임자가 되어 불법 활동에 가담하고 있었다. 혜준 씨, 제이슨 리가 혜준 씨의 옛 동료였어요. 지현의 말에 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는 제이슨 리의 이름이 익숙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가 이렇게 타락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혜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제이슨, 그 자식, 대체 왜? 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제이슨 리가 단순히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에게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해주는 자신의 옛 동료를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제이슨 리가 자신의 모든 기술과 전략을 꿰뚫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지혜와 전략의 싸움이었다. 해주는 지현에게 제이슨 리의 약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지현은 제이슨 리의 과거 기록을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제이슨 리가 과거에 잃었던 가족,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던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다. 제이슨 리는 가족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글로벌 원의의 그림자가 되었던 것이다. 해주는 제이슨 리의 약점을 알게 되자 그의 계획을 수정했다. 그는 제이슨 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그의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해주는 제이슨 리를 흔들어 놓아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할 계획이었다. 해주는 자신이 과거에 제이슨 리와 함께했던 작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해주는 제이슨 리의 과거를 이용해 그를 도발하고 그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해주는 박민우와 지현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제이슨 리는 나를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그의 생각대로 움직여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를 함정으로 유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해주는 제이슨 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박민우의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박민우의 휴대폰을 복구하여 제이슨 리의 개인 번호를 찾아냈다. 해주는 제이슨 리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제이슨, 오랜만이다. 네가 나를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기는 게임이다. 너는 내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지금 너를 찾아가고 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제이슨 리를 자극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해주는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즉시 폐기했다. 제이슨 리는 해준의 메시지를 받고 충격에 빠질 것이었다. 그는 해준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었다. 해준은 박민우와 지현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박민우 씨는 글로벌 원유의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현 씨는 해킹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원리의 모든 불법 활동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회장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박민우와 지현은 해준의 제안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해준을 믿었고 그와 함께 이 거대한 조직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기로 했다. 해준은 지현에게 글로벌 완의의 서버에 잠입하여 이 회장의 모든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지현은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하여 회사의 서버에 침투했다. 그녀는 이 회장의 개인 금고와 비밀 계좌 정보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회장의 비밀스러운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를 해독했다. 해준 씨, 이 회장은 엄청난 양의 불법 자금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숨긴 금고에 암호를 해독했어요. 그가 숨긴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지현의 말에 해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그 금고가 이 회장의 가장 큰 약점임을 직감했다. 해준은 이 회장의 금고를 털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이슨 리가 지키는 곳에서 할 계획이었다. 해준은 제이슨 리에게 미끼를 던졌다. 그는 제이슨 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이슨, 니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치러 갈 거다.
네가 지키는 금고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해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장비들을 챙겼다. 그는 이 회장의 금고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 회장의 비밀 아지트였다. 해주는 그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제이슨 리가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해주는 그곳에서 제이슨 리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해주는 자신의 차를 몰고 이 회장의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그는 차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차분함과 결의가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박민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회장의 비밀 아지트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폐공장이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듯 낡고 초라했지만 해주는 그곳이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무장 경비들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주는 자신의 차를 멀리 떨어진 숲속에 숨겨두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지트로 다가갔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눈은 주위의 모든 것을 스캔하며 경비들의 위치와 순찰 경로를 파악했다. 아지트의 정문은 두꺼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번개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해주는 정문을 통과하는 대신 공장의 낡은 배수구를 통해 안으로 침투하기로 했다. 배수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해준에게는 완벽한 침투 경로였다. 해준은 배수구 안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다. 그의 몸은 더러운 물과 기름때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결의가 가득했다. 해준은 배수구를 통해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공장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해준은 발소리를 죽이며 내부 경비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경비들은 모두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무정위에서는 끊임없이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해준은 그들의 무전을 가로채 그들의 모든 통신 내용을 도청했다. CCTV 4번, 구역 이상 없음, 순찰팀 3번 구역 통과. 해준은 그들의 무전 내용을 들으며 그들의 허점을 찾아냈다. 그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움직이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순찰 경로는 너무나도 예측 가능했다. 해준은 그들의 순찰 경로를 역이용하여 그들을 피해 공장의 심장부로 향했다. 해준은 공장의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철문을 발견했다. 철문에는 제한구역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고 그 앞에는 2명의 무장 경비가 서 있었다. 해준은 경비들을 제압하는 대신 그들을 유인하기로 했다. 그는 작은 자갈을 던져 철문 반대편에서 소리를 냈다. 경비들은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달려갔고 해준은 그 틈을 이용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철문 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공장과는 달리 그곳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다. 해준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방마다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모든 카메라를 껐고 그들의 눈을 가렸다. 해준은 복도의 끝에 위치한 거대한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는 두꺼운 강철문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최첨단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해준은 금고의 문을 열기 위해 지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준의 아지트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연은 해준의 요청을 받고 금고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다. 해준 씨, 금고의 보안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현은 해준에게 무전으로 말했다. 해준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현 씨, 제가 시간을 벌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세요. 해준은 금고 앞에서 기다리며
제이슨 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는 제이슨 리가 이 회장의 금고를 지키기 위해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혜준의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혜준,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혜준은 뒤를 돌아봤다. 제이슨 리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혜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냉소와 분노가 가득했다. 제이슨, 오랜만이간. 혜준은 제이슨 리를 향해 말했다. 제이슨 리는 혜준을 향해 권총을 겨누며 말했다. 네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알고 있다. 이 회장의 금고를 털기 위해서겠지. 하지만 내가 있는 한 너는 절대 이 금고를 열 수 없다. 네오는 내가 왜 이 금고를 털려고 하는지 알고 있나? 돈 때문이겠지. 너도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된 거야. 우리와 다를 바 없어. 제이슨 리의 말에 해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돈 때문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찾기 위해 여기에 왔다. 너희들이 숨긴 모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진실 따위가 무슨 소용이지. 세상은 힘과 돈으로 움직이는 거야. 너는 아직도 그런 이상을 믿고 있나? 제이슨 리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혜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믿는 것은 정의다. 그리고 너는 정의를 저버렸다. 너는 이 회장의 꼭두각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 박민우. 그는 너의 옛 동료였다. 너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혜준의 말에 제이슨 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박민우의 이름을 듣고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 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이슨 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제이슨 리는 혜준의 공격을 예측하고 권총을 발사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혜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혜준은 몸을 숙여 총알을 피하고 제이슨 리의 팔을 잡아 돌려 그의 몸을 무력화시켰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싸웠다. 그들의 싸움은 마치 춤처럼 우아하고 폭풍처럼 격렬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기술과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서로의 공격에 반응하며 마치 거울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따라했다. 혜준은 제이슨 리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몸을 돌려 그의 팔을 꺾었다. 제이슨 리는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돌려 혜준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의 얼굴은 땀과 피로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제이슨, 제발 멈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지 않나. 혜준은 제이슨 리에게 속삭였다. 제이슨 리는 혜준의 말을 듣고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혜준의 말을 이해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늦었어. 혜준, 이미 늦었다고. 제이슨 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혜준의 목을 더 세게 졸랐다. 혜준은 숨이 막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제이슨 리의 약점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혜준은 제이슨 리의 팔을 잡아 그의 몸을 돌려 그의 팔을 꺾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제이슨 리의 팔이 꺾였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혜준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혜준은 제이슨 리의 몸을 제압하고 그의 손을 묶었다. 제이슨 리는 혜준을 노려봤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혜준은 제이슨 리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제이슨, 내가 너를 구할 거야.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혜주는 제이슨 리를 남겨두고 금고 앞으로 돌아왔다. 그때 지현의 무전이 들려왔다. 혜준 씨, 금고의 암호를 해독했어요. 마지막 암호만 입력하면 돼요. 혜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현이 알려준 마지막 암호를 금고에 입력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혜준은 금고 안으로 들어갔다. 금고 안은 온갖 보물과 불법 자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혜준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금고의 중앙에 위치한 작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USB 하나와 몇 개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USB에는 이 회장의 모든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류에는 이 회장이 불법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자금의 내역과 그와 관련된 정치인, 경찰, 기업인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혜준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았다. 그때 혜준의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혜준은 뒤를 돌아봤다. 제이슨 리가 묶인 손을 풀고 혜준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혜준은 USB와 서류를 챙기고 제이슨 리와 다시 맞설 준비를 했다. 제이슨,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나는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 제이슨 리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는 혜준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혜준은 제이슨 리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몸을 제압했다. 혜준은 제이슨 리를 기절시키고 그의 몸을 금고 안에 던져 넣었다. 혜준은 금고의 문을 닫고 아지트를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이 회장의 모든 죄를 증명할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혜준은 자신의 차로 돌아가 지현에게 무전으로 말했다. 지현 씨,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쳤다. 혜준은 이 회장의 비밀 아지트를 빠져나와 숲속에 숨겨둔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이 회장의 모든 죄를 증명할 USB와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혜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제이슨 리를 만났다. 과거의 동료이자 이제는 적이 된 남자. 혜준은 제이슨 리가 여전히 선과 악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았다. 혜준은 제이슨 리를 기절시키고 금고 안에 가두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차에 올라탄 혜준은 지현에게 무전으로 말했다. 지현 씨,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아내, 혜준 씨 준비됐어요. 지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혜준은 지현과 함께 글로벌 원르의 모든 불법 활동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숨겨진 곳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대신 이 회장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끌어내리기로 했다. 혜준은 자신의 차를 몰고 서울의 중심가로 향했다. 그는 차 안에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증거들을 복사했다. USB에는 이 회장이 불법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의 내역과 그와 관련된 정치인, 경찰, 언론인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혜준은 그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혜준은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 차를 세우고 노트북을 켰다. 그는 지현과 함께 이 회장을 향한 메시지를 작성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 회장의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메시지는 곧바로 이 회장의 개인 이메일과 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전송되었다. 메시지를 받은 이 회장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혜준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혜준이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제이슨 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제이슨 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회장은 제이슨 리가 혜준에게 당했음을 알았다. 이 회장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금을 동원하여 혜준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혜준을 위험한 테러리스트로 몰아쓰고 경찰과 언론에 혜준을 신고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하여 혜준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혜준은 이 회장의 행동을 예측했다. 그는 이 회장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혜준은 이 회장이 자신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쓸 것임을 예상했다. 그는 이 회장의 함정을 역이용하기로 결정했다. 혜준은 지연에게 무전으로 말했다. 지연 씨, 이 회장이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계획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네, 혜준 씨,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지연은 혜준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둔 웹사이트를 열었다. 웹사이트에는 진실의 목소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웹사이트에는 이 회장의 모든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들이 상세하게 업로드되었다. USB에 담긴 모든 내용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 이 회장이 불법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의 내역,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치인, 경찰, 언론인들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웹사이트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 이 회장의 모든 죄가 세상에 알려지자 언론은 들끓었다. 이 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분노와 공포를 느꼈다. 이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다. 이 회장은 분노에 몸을 떨며 혜준을 직접 찾아가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호원들을 동원하여 혜준을 찾아 나섰다. 혜준은 이 회장의 마지막 발악을 기다렸다. 그는 이 회장이 자신을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혜준은 이 회장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혜준은 이 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회장님, 저는 지금 서울 중심가에 있습니다. 저를 잡으려면 혼자 오십시오. 그리고 박민우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겁니다. 메시지를 받은 이 회장은 혜준의 도발에 분노했다. 그는 혜준의 메시지에 답장했다. 내 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직접 가서 내 놈을 처리해주마. 이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경호원들을 동원하여 혜준의 위치로 향했다. 혜준은 이 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는 이 회장이 자신을 찾아올 때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혜준은 미리 준비해둔 방송 장비를 설치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계획이었다. 혜준은 카메라를 켜고 자신의 모습을 화면에 비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차분함과 결의가 가득했다. 여러분, 저는 김혜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혜준은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글로벌 원의 모든 불법 활동과 이 회장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박민우가 남긴 증거들을 보여주며 이 회장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혜준은 이 회장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방송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 사람들은 혜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혜준의 용기에 감탄했다.
혜준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때 이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이 혜준의 위치로 도착했다. 이 회장은 혜준의 방송을 보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혜준을 향해 달려들며 소리쳤다. 내 놈 감히 내게 이런 짓을 벌여. 혜준은 이 회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혜준은 이 회장을 향해 말했다. 이 회장님, 당신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이 회장은 혜준의 말에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혜준을 향해 권총을 꺼내 들었다. 혜준은 이 회장의 행동을 예측했다. 그는 몸을 숙여 총알을 피하고 이 회장의 팔을 잡아 돌려 그의 몸을 무력화시켰다. 이 회장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경호원들이 혜준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혜준은 그들을 모두 제압했다. 혜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호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혜준은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이 회장의 목을 잡고 그를 일으켰다. 이 회장님, 당신이 박민우를 어디에 가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회장은 혜준의 눈빛에서 죽음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미 죽었어. 나는 그를 죽였다. 이 회장의 말에 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혜준은 이 회장의 목을 잡고 그를 끌고 갔다. 그는 이 회장을 경찰에 인계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 활동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글로벌 완은 붕괴되었다. 세상은 혜준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영웅이 되었다. 혜준은 자신의 집에 돌아왔다. 할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혜준은 할머니를 꽉 안고 말했다. 할매언니, 이제 다 끝났어요. 혜준아, 정말 고생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혜준은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모든 것을 잊고 잠시 평화를 느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박민우, 그의 희생이 혜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혜준은 박민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이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은 혜준의 손에 모두 제압되었다. 이 회장은 공포에 질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혜준은 그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이 회장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지만 혜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혜준은 이 회장을 향해 말했다. 이 회장님,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큰 죄는 박민우를 죽인 겁니다. 이제 당신의 죄를 갚을 시간입니다. 이 회장은 혜준의 말에 몸을 떨었다. 그는 혜준의 손에 끌려가 경찰차에 던져졌다. 혜준은 미리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경찰은 이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을 체포하고 혜준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증거들은 이 회장과 글로벌 원나의 모든 불법 활동을 증명했다. 마약, 불법 무기, 인신매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혜준은 이 회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박민우, 그는 정말 죽었습니까? 이 회장은 혜준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살아있어. 하지만 네가 그를 찾을 수는 없을 거야. 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민우는 살아있었다. 이 회장은 혜준에게
박민우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 혜주는 이 회장을 경찰에 인계하고 박민우를 찾기 위해 다시 움직였다. 혜주는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와 지연에게 이 회장의 말을 전했다. 지연은 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정말 박민우 씨가 살아있다고요. 그래, 이 회장이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그는 박민우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어. 혜주는 지연과 함께 박민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회장의 금고에서 발견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서류에는 이 회장의 모든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지만 박민우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혜주는 이 회장이 박민우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그의 흔적을 철저하게 지웠음을 알았다. 혜주는 지연에게 제이슨 리의 위치를 물었다. 지연은 제이슨 리가 이 회장의 비밀 아지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주는 제이슨 리를 찾아가 박민우의 위치를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제이슨 리가 박민우의 위치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혜주는 이 회장의 비밀 아지트로 돌아갔다. 그곳은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다. 혜주는 경찰의 눈을 피해 아지트 안으로 침투했다. 아지트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혜주는 금고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금고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제이슨 리가 쓰러져 있었다. 혜주는 제이슨 리의 맥박을 확인했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혜주는 제이슨 리를 흔들어 깨웠다. 제이슨 리는 의식을 되찾고 혜준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혜준, 네가 왜 여기에? 제이슨, 박민우는 어디에 있지? 이 회장이 그가 살아있다고 했어. 네가 그를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줘. 혜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제이슨 리는 혜준의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슬픔과 함께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혜준, 나는 그를 죽이려 했어. 하지만 나는 그를 죽일 수 없었어. 그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너의 할머니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어. 나는 그를 살려두었어. 제이슨 리의 말에 혜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제이슨 리가 박민우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혜준은 제이슨 리에게 박민우의 위치를 물었다. 제이슨 리는 떨리는 손으로 혜준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종이에는 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혜준, 박민우는 그곳에 있어. 그를 찾아줘. 그리고 그를 지켜줘. 제이슨 리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그는 혜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 회장의 꼭두각시가 되어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박민우를 죽일 수는 없었다. 그는 박민우를 외딴 섬의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고 있었다. 그는 박민우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었던 것이다. 혜주는 제이슨 리의 눈을 보며 말했다. 제이슨,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너의 죄를 갚을 기회가 있어. 제이슨 리는 혜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 아니, 있어. 나를 믿어. 혜준은 제이슨 리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제이슨 리를 경찰에 인계하지 않았다. 그는 제이슨 리를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가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혜준은 제이슨 리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혜준은 지연과 함께 자선 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었다. 섬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혜준은 섬의 유일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낡고 초라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혜준은 병원의 간호사에게 박민우의 이름을 물었다. 간호사는 혜준을 박민우의 병실로 안내했다. 병실 안에는 박민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혜준은 박민우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박민우는 혜준의 손길에 눈을 떴다. 그는 혜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혜준 씨, 살아 있었군요. 네, 박민우 씨,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남긴 정보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혜준은 박민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박민우는 혜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안도했다. 혜준은 박민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 회장이 체포되었고 글로벌 원화이 붕괴되었으며 그들의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박민우는 혜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할머니는 안전한가요? 네, 할머니는 안전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혜준의 말에 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준 씨, 정말 감사합니다. 혜준은 박민우의 손을 잡고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박민우가 용기를 내어 세상의 어둠에 맞서 싸운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혜준은 박민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혜준은 박민우의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지원했다. 박민우는 혜준의 도움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혜준은 지연과 함께 박민우의 옆을 지키며 그들의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다. 며칠 후 박민우는 퇴원했다. 혜준은 박민우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박민우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박민우는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아니야. 민우 씨, 내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 용기 덕분에. 할머니는 박민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박민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모든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알았다. 혜준은 박민우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혜준은 박민우가 남긴 정보를 이용해 정의를 실현했고 이제 그의 할머니는 안전했다. 혜준은 자신의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혜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회의 어둠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의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박민우와 지현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다. 박민우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외딴 섬의 평화로운 환경과 지현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다. 혜준은 박민우가 퇴원할 때까지 그의 옆을 지키며 그들이 함께 시작할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준은 박민우가 남긴 용감한 행동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민우 A씨, 당신이 남긴 정보 덕분에 이 회장과 글로벌 원류의 모든 불법 활동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이제 당신의 용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혜준의 말에 박민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혜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건가요? 네, 이제 평화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혜준은 박민우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박민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할머니는 박민우가 남긴 경고 덕분에 자신이 무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우 씨, 정말 고마워요. 내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박민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모든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알았다. 며칠 후 혜주는 박민우와 지현을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갔다. 아지트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장소였다. 혜주는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의 능력을 이용해 사회의 어둠에 맞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을 겁니다. 박민우 씨, 당신의 경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현 씨, 당신의 해킹 실력은 사회의 부패를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혜준의 제안에 박민우와 지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혜준을 믿었고 그와 함께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함께 정의를 위한 그림자라는 이름의 팀을 결성했다. 그들은 사회의 어둠에 숨겨진 부패와 범죄를 찾아내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이 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회장의 금고에서 발견된 서류들과 USB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들은 이 회장과 관련된 정치인, 경찰, 기업인들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지트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혜주는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고 지현은 그것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했다. 박민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회장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렸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언론에 퍼져나갔다. 이 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분노와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혜준, 박민우, 그리고 지현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를 위한 그림자의 치밀한 계획에 속수무책이었다. 혜준은 자신의 과거를 이용해 그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그들의 함정을 예측하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역이용했다. 혜준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그들의 허점을 노려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결국 이 회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글로벌 원은 붕괴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법 활동은 세상에 드러났다. 세상은 혜준, 박민우, 그리고 지현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들은 영웅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혜준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혜준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혜준은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모든 것을 잊고 잠시 평화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의를 위해 사용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혜준은 박민우와 지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회의 어둠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한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활동했다. 그들은 사회의 부패를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혜주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박민우는 자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현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의 행동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용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